제가 예전에 이현주 의원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중앙당의 디지털정당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안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좀 모여서 어떤 행사를 만들었고, 이때 이현주 의원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질문 응답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하고, 이후에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고깃집에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먹고 술도 한잔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현주 의원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고, 사석에서 행사가 다 끝나고 제 바로 오른쪽에, 제 바로 옆에 이현주 의원이 앉았었고, 저는 이현주 의원 왼쪽에 그냥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1시간 정도 저랑 둘이 독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여럿이 있는 가운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직접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아주 날카로운,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행사가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이때 나왔던 질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가지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수 우파,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좀 이해가 있는 것 같다, 이현주 의원은.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었나,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행사 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때 이현주 의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면, 그때는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정치도 잘 몰랐고 이런 걸 솔직히 잘 몰랐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제의 비슷한 게 이렇게 왔었고, 민주당에서 배지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그 기회를 그냥 잡았다. 그 기회를 잡아서 그냥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초보였으니까 그때 초선 때 정치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왔던 질문이, 그럼 왜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으며 바른미래당으로 갔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때 조금 길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그야말로 이명박이 잘못하는 거, 박근혜가 잘못하는 것들을 막 비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진정성이 있어 보였고,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정치를 배우면서 민주당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구른 거죠, 나름대로. 민주당 안에서 구르다 보니까 이게 아니란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죽어라 이명박을 욕하고 박근혜를 욕하고, 정말 자기네들은 깨끗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마치 자기네들의 정권을 잡으면 잘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봤을 때,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봤을 때, 아, 이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다, 이 사람들이 더 아니 올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당을 했고, 좀 더 괜찮은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문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생각은 없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때 또 이원주 의원은, 그때 당시에는 바른미래당이었고 뭐 시간이 좀 예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겼습니다.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바른미래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본인은 정치 초보로서 민주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구르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야말로 더 문제가 많다, 이 민주당도 사실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를 열심히 비판을 하고 하길래 좀 괜찮은 정당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집권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열심히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여기 아니야, 민주당은 더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탈당을 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현주 의원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바로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현주 의원의 바로 왼쪽에 앉아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 듣기도 하고, 제가 직접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성격이 누구 앞에서라도 제가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제 성격이 그래요. 대통령 앞에서도 저는 할 말 다 할 수 있고, 예전에 제가 디지털정당위원장이 됐을 때 홍준표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홍준표 당대표 앞에서도 제 할 말은 그냥 했어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뭐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준표 당대표한테 뭐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꿀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제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고, 당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사람으로서, 당을 위한 봉사자로서 나는 뭐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표면 어떻고 뭐 원내대표면 어떻고 사무총장이면 어때요? 저는 제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그냥 말을 막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내가 뭐 부족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내가 자유한국당에 도움을 주고 내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입장에서 볼 때, 뭐 직책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동지다. 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약간 제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현주 의원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앉자마자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하셨었는데 왜 찬성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황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유순유순하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딱 가서 앉자마자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거기다가 중앙당의 디지털정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직설적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때 나는 민주당 사람이었고, 이현주 의원의 말이 나는 민주당 사람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태블릿 PC니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오케이, 잘 걸렸어, 박근혜 잘 걸렸어 하고 이거를 물어뜯을 생각을 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파 진영에 있는 뭐 자유한국당이 됐던,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의 흠결이 나왔어요. 문재인이 잘못한 어떤 것이 나왔어요. 이때 이거를 막 깊게 따져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약간 진영 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문재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우르르 몰려가서 문재인 뭐 잘못했다, 문재인 사과해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그때 민주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오케이, 잘 걸렸어, 뭐 하나 걸렸구나,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걸 물어뜯었다. 그리고 당연히 탄핵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어떻게 정적이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뭔가 건수가 터졌네. 그래서 이것을 물어뜯고 뭐하고 하는 끝에 탄핵까지 시켰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한 일로 탄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도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한 게, 앞으로 우파로서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있더라고요. 그냥 이현주 의원의 경제적 스탠스는 그야말로 시장경제 스탠스예요. 참 희한하긴 해요. 민주당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어쨌든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니 이 시장경제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국가인데 왜 민주당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지? 이런 생각을 본인이 민주당에 있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에 맞는 내 이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본인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보수죠. 우파죠. 그건 좌파가 아닌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이념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물론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못해요. 이 얘기도 빼놓지 않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를 이명박 박근혜가 잘했냐? 아니지 않냐?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시장경제야?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도 시장경제 아니었다. 박근혜도 시장경제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였던 뭐 본인의 개인적 이념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좌파 정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못했었다는 걸 좌파들도 아는구나.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뭔가 좀 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건대 제가 옆에서 느낀 이현주 의원은 그래도 진정성이 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분이 그래도 정말 자기의 얘기를 하는구나. 정말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일부 우판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현주는 민주당 쪽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의원보다도 더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을 최소한 절대 비판을 하거나 나는 이현주 의원 못 믿어 이런 얘기는 별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과거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이제는 자유한국당에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라고 하면 받아줘야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만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야말로 맹렬한 투사 자유한국당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이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태이므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현주는 서로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을 하고 보수주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된다. 나중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현주 의원이 등을 돌리게 되면 그때 비판을 하면 돼요. 왜 벌써부터 나중에 혹시 모른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현주 의원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정치적 타협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보이는 분들 많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분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그래도 이현주 의원은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은 의원에 속한다.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상위권에 속할 거예요.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뭐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꽤 상위권에 있을 거다, 이현주 의원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우파에 있어서 인재다. 이현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진영에 있어서 꽤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만에 하나 바른미래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해서 나 도저히 이 당에 못 있겠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세를 확장하는데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를 어떻게 확장할 거예요? 아니, 일반 국민들도 열심히 설득해서 우파 진영으로 끌어오고, 특히 정치인들도 국회에서도 열심히 서로 토론을 하고 하면서 좌파들을, 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을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깨우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열심히 내가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나라 말아먹는 정당밖에 안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점점 자유한국당이 세를 확장해 나가서 주류가 된다. 다시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뭐 치켜 세우진 못할지언정 절대로 못 믿겠다 하거나 내리 깔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